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기조 강연을 맡게 된 대구교회 부품연구원의 송규 원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2022년 제4차 균형발전 포럼의 기조 강연을 맡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나 제가 몸담고 있는 기관의 입장에서 상당히 큰 영광입니다. 또 저는 사실은 대구에 온 지 30년 되는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왔거든요. 그리고 대구시에 몸을 담고 일한 지는 30년이 됐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난 30년 동안 느꼈던 부분들을 좀 더 진솔하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미래 모빌리티와 균형 발전, 참 어려운 주제를 모빌리티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동안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자연과학과 공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장으로 오늘의 얘기를 꾸며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속해 있는 기관 소개를 좀 해야 되겠죠.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서 산업부가 2001년 8월 1일에 대구에 거점을 두고 설립을 했으니까 올해로 만 21주년이 됩니다. 처음 설립은 지역의 중소 중견기업들의 기술 지원, 연구 지원, 시험 인증 지원을 목표로 해서 설립이 됐고요. 현재는 기계 로봇, 미래 자동차 등 6개 분야에서 기업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연구원분들 한 120분 계시고요. 그 중에 석박사 비중 한 70% 이상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년에 연간 1000여 개의 지역의 중소 중견기업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연속해서 지역의 기업들을 잘 지원한다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중소기업 장관과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런 배경 때문에 오늘 KT에서 저한테 이런 강연을 맡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의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1980년부터 2019년 40년 동안 사실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중앙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왔다는 데는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축은 중앙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서 지역의 역량을 함께 올리겠다는 그런 지방 이전 정책이었는데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이어오면서 이 공공기관은 수도권의 34% 정도가 지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구는 수도권이 여전히 40년 전보다 14%가 증가해 있고 수도권 의료기관 개수도 늘고 있죠. 이거는 제가 오늘 간단하게 리뷰를 통해서 다른 데이터도 많지만 이 마음에 와닿는 감성적인 데이터를 따로 추려낸 겁니다. 그럼 이쯤 되면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는 데에서 인식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공학자 입장에서는 하게 되는데요. 과거 우리가 1962년부터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들을 해와서 현재 2022년 균형 발전 3.0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은 중앙 정부의 주도로 해서 효율보다는 균형 발전 위주로 진행을 하는 부분들에 방점을 뒀다면 이제는 저희들이 지자체와 민간이 중심이 돼서 시장과 산업 기술의 발전의 추세에 맞춰서 효율에 방점을 둬서 상향 평준화를 이루는 좀 다른 프레임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즉 산업과 시장이 주도하는 상향 평준화 방식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요 데이터를 한번 재밌는데 2008년에 대구의 주요 기업들의 업종별 구성비입니다. 요 2019년의 구성비를 보시면요. 10년이 지났는데 구성비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죠. 여기 안에 순서만 좀 바뀌었지 이 탑5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대구의 백본 산업은 이 5개란 얘기예요. 10년 동안 우리가 어떤 기술을 넣고 어떤 산업주도 정책을 해도 결국 이 5개가 대구가 갖고 있는 백본 산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백본 산업들 과거에는 우리가 산업단지 중심, 생산 공급 중심, 그다음에 그래서 생산 공급을 하는 거점 중심으로 저희들이 육성을 해왔는데요. 이제 알다시피 섬유는 단순한 섬유가 아닙니다. 패션뿐만 아니라 의료, 에너지 소재의 핵심 소재가 되고요. 자동차도 그냥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요.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진화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접근으로 이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 이상 소용없다. 앞으로 도시 발전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연계성을 확장하는 측면에 방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도시계획과 연계하고 관계, 즉 서플라이 체인별로 관계를 설정해서 확장성 있는 허브 중심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5개의 업종의 백본이 상당히 훌륭하게 갖고 있는 대구시의 장점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 산업화의 전진기지가 대구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백본 산업을 대구가 갖고 있다는 건 우리 지역의 상당히 중요한 강점입니다. 그럼 우리 민선 8기의 미래 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UAM, 로봇, 반도체, ABB 헬스케어입니다. 군이 편입이 이제 됐죠. 좀 있으면 신공항 건설이 들어가게 되겠죠. 앞으로 향후 50년 대구의 발전을 담보할 5대 산업으로서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5대 산업은 어느 날 나타난 게 아니라 과거 민선 6, 7기에 있던 산업군들이 충분히 진행돼 오면서 지역의 핵심 역량, 아까 얘기한 5개의 백본 산업과 연계돼서 충분히 쿠킹이 돼서 왔기 때문에 그 베이스라인은 탄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강점 산업을 활용을 해서 신공항이라는 도시발전 계획과 연계된 지역 산업 체제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끈다는 데에는 이 5개 미래 산업이 손색이 없다. 이렇게 전문가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5개 신산업 중에서 모빌리티 측면에서 오늘 얘기를 하자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빌리티, 대구는 지상에서 하늘까지 모빌리티로 자유로운 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UAM이 기술적으로는 들어가는데요. 결국 이 3가지 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메이드 인 대구를 통해서 산업 발전과 대구라는 지역의 발전을 양대축을 함께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에서 그럼 대구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뭐냐? 대구에는 완성차 업체가 없습니다. 근데 통계를 보면 작년에 비공식 통계로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내수 전기차의 80%는 대구에서 전기 모터를 공급했습니다. 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핵심 부품 엔진, 전기차로 구동 모터를 대구에 있는 경창산업, 성림첨단산업, 삼보모터스, 고아전공에서 다 납품을 했습니다. 즉 구동 부품과 관련된 소재 부품 모듈 기업들이 대구에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지역에서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도권의 완성차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이 저희의 강점입니다. 즉 모빌리티 산업 부분에서 전국 대비 구동 부품의 모터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점유율과 경쟁력을 갖췄는데요. 자, 그럼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물론 그동안 대구시가 유치해온 외부의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역에서 20년 이상 업력을 유지해온 지역 기업들입니다. 강한 지역의 강소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산업 트렌드의 변화,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핵심 영향력을 키운 경영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퍼스트 펭귄입니다. 이런 퍼스트 펭귄들이 지역에 상당히 많다는 게 바로 대구의 강점이라는 거죠. 어떤 분야에서? 모빌리티 분야에서. 자, 그럼 이런 기업들은 그럼 어떤 액티비티로 묶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게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 본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런 기업들을 묶어주는 역할은 이제 지자체나 정부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될 차례 아닌가 싶습니다. 즉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자체가 보통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보면요, 거점 기관이 허브가 되고 개별 기업들을 스포크가 돼서 R&D 중심 또는 R&BD 중심으로 전문 기업을 육성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기업 하나를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성공 확률도 상당히 낮고 이 기업이 성장해봤자 다른 측과 연계가 안 됩니다.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DMI가 그동안 20년 동안 기업 지원을 해온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바꿔서 기업이 허브가 되고 기관이 스포크가 돼서 밸류 체인별로 종합적인 연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렇게 변해서 결국 기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경제 규모의 범위를 만들 수 있는 생산공학적 측면에서 클러스터링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지역 발전과 서로 연계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즉 개별 전문 기업이 아닌 클러스터링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갖는 생산공학적인 측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희들은 지역이 주도하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생산기술 공급 거점으로 해야지만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클러스터에서 개별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보다 클러스터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1+1이 2+ 알파가 되는 일자리가 나오게 되고 또 지역의 부가가치를 올려주게 된다는 게 공학적인 접근을 하는 저로서 오늘 대구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은 이런데 그럼 방법론적으로 뭐가 있을까? 그래서 대구는 또 DMI는 재작년부터 지금 이와 관련된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노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름하여 대중소 상생 이배송 모빌리티 협력 생태계라는 사업인데요. 이건 첫째, 민간이 주도합니다. 대구시의 사업비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중앙정부의 사업비도 1원 한 장 안 받습니다. 오히려 대구가 강점이 있는 구동 부품, 또 경기도가 강점이 있는 완성차 부품들, 각 지역별로 비교 우위에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구에 모였습니다. 이 배송 모빌리티 협력 생태계를 만들려고. 그럼 대구시는 뭘 해줬을까요? 대구는 대구시를 통째로 테스트베드로 내줬습니다. 대구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피저빌리티에 가능한 테스트를 해보시라. 그리고 대중소 협력 기업 간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단순히 제조가 아니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는 작업을 지금 1년 반째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 모빌리티 측면의 부릉, 여러분 배달 부릉도 들어와 있고요. LG 엔솔도 들어와 있고 현대 캐피코도 들어와 있고 또 지역에 고아전공도 들어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대한민국 각 지자체별로 강점 있는 기업들이 그 지역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대구라는 테스트 베드에서 제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서비스의 새로운 밸류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 주도로 여기에 성장을 털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들은 저희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름하여 DMI에서는 이런 거를 대구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서 턴키로 수출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지역과 중앙의 균형 발전이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그동안 대구는 뭐 할 테니까 뭐 해달라, 경기도는 뭐 할 테니까 뭐 해달라고 자꾸 중앙정부에 요구할 게 아니라 각 지역의 비교 위에 있는 장점들을 갖고 있는 민간의 대중소기업들이 모여서 서로의 핵심 역량을 머지하고 그 안에서 클러스터링을 해가는 새로운 모델을, 이 뉴노멀을 제시합니다. 이런 모델은 저희들이 지난 DMI가 20년 동안 고민했던 각 개별 기업들에 대한 성장 전략들의 보편화된 툴을 제안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 생각은 그동안 고민을 해왔던 거죠. 미래차 산업에 적용을 해보면요, 밸류체인별로 지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미래차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차 산업을 이끄는 소재, 부품, 그리고 제조, 모터, 그다음에 완성차, 그다음에 서비스에 이르는 이런 모든 것들이 테스트베드 대구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시, 그리고 그 도시가 이런 서비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점을 둬서 저희들이 디자인한 보편화된 툴을 미래차 산업에 적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재 쪽에는 특성화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성화를 통한 소재 부분은 빌드업을 시키고, 제조 쪽은 집적화가 중요합니다. 메이크업을 통한 집적화를 시키고, 모터의 완성품은 스케일업, 규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업을 통한 고도화를 통해서 이름하여 엠팍을 대구에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기준을 오늘 대구시랑 균형발전 포럼에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지자체가 대구시 같은 경우 되게 그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되게 외형적으로 상당히 개방적으로 테스트베드를 제공을 해주시는데, 사실 그런 테스트베드가 기업들한테는 되게 힘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차 산업뿐만 아니라 의료, 다른 산업에도 이 보편한 툴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중앙정부랑 지역의 이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구시가 중앙정부에도 많이 요구를 하지만요, 우리 대구로 인해서 보면 수성구랑 동구도 균형 발전 참 힘들잖아요, 그죠?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건 어느 한쪽과 다른 쪽 간의 비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강점을 가진 부분들을 모아서 가치 위주로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 균형 발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중심은 누구냐? 이제 내후년 되면 국민소득 4만 불이 간다는데, 국민소득 4만 불 시대에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균형 발전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겠습니까? 이제 민간이 주도하고 지자체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균형 발전 모델을 가지고 대구가 지금 담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이 성공이 될지 실패가 될지는 모르지만 누구도 안 해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대중소 플랫폼에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은 하루하루가 이제 즐겁습니다. 또 다른 도전을 위해서, 또 다른 산업군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짧은 시간 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